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로드 주기가 좀 빨리 당겨졌죠. 긴급 시황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1월달부터 시작한 제 채널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내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현물이든 선물이든 뭐가 되었든 비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알트라도 이 내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명확히 말씀을 드려요. 2024년 8월 3일이고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5시예요. 시차 확인을 하세요.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서로로 조례 시간을 가질게요.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제가 타점으로 잡은 이곳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사실 제 돈 몇백만 원이 1시간 만에 손실 보는 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다른 자리에서 반대 포지션으로 늘 다시 벌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을 참고하고 관점을 세우셨을 그 구독자분들의 피해가 저한테는 사실 더 큰 걱정이고 스트레스예요. 제가 다급한 마음에 유튜브 커뮤니티까지 글을 올렸습니다. 64.8K에서 롱트라이를 한다고 했는데 관점을 폐기하고 숏 관점으로 다시 전환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크게 봤을 때 다시 하방을 갈 거라고 관점을 빠르게 전환을 했고 약 1% 정도의 분할 손절로 손실을 확정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숏을 탔습니다. 그리고 공개 텔레그램에도 글이 남겨져 있지만 62.3K 정확하게 꼬리 바닥에서 숏 포지션을 끊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 글 자체가 구독을 안 눌러 놓으신 분들은 이걸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숏 관점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이런 7%짜리 하락을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상 이후의 파동의 실시간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관점을 바꿔야 될 부분이 보이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 제 관점이 바뀌었는지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매매를 진짜 못 하시는 분은 단순히 여기서 반등 예상한다고 했는데 틀리면은 놀리고 욕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1차원적으로 롱 받아보겠다 했다가 틀린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 지지 구간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 한 끗 차이로 이런 장기 관점에서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점을 뽑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 아마 64.8K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안 올 거예요. 나중에 밑에 아랫값을 충족하고 나면은 그때 상승 파동으로 뚫을 수는 있겠죠.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71.8K 고점을 예측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기억은 하시고 영상을 시작을 해볼게요. 1교시입니다. 임펄스 낚시. 제가 앞서 정파의 마인드와 사파의 마인드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죠. 저는 사파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줬을 때는 그리고 그게 대중이 모두가 쉽게 인식할 만한 쉬운 문제라면 반드시 믿기임을 꼭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트로 갈게요. 리딩 후에 어떻게 카운팅을 하든 오파가 나왔다는 분석들이 아주 많았고 당연히 되돌림에 롱을 타기 위해서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었을 겁니다. 15분 봉으로 볼까요? 분명 바닥부터 고점까지의 0.382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보여줍니다. 정파들은 전부 다 롱을 탈 수밖에 없는 미끼를 주는 거죠. 자, 그걸 깹니다. 손절이 나가겠죠. 근데 다시 올라와요. 이건 트랩이다. 다시 롱을 탑니다. 결국 이거를 다 깨버립니다. 이렇게 보셔도 여러분들은 세력질이 없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애초에 이 임펄스를 크게 믿지 않았어요. 이런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임펄스는 오히려 335 ABC의 C파동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382 구간이 63.7K라고 칠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얘기했던 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이 밑에 47K를 보러 가는 지용 무빙을 염두하고 있는 자세를 60%라고 친다면 여기서 진짜 상승이 나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40%를 봤습니다. 확률이 이게 높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롱을 트라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확률로 따지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조정을 안 주고 그냥 올라가는 자리로서 여러 가지 근거를 참고해서 이 40% 확률에 일단 롱 진입을 해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보는 이 382 구간을 터치하는 순간 이거는 상승을 찐반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저는 향후에도 다시 이런 상황이 또 나와도 저는 이런 판단을 할 겁니다.
만약에 롱 도전을 한 번도 못하고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일이 생겨버리면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틀려도 욕을 먹어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 파동 안에서 1.2%의 손절을 가져갔지만 이 구간에서 3.5% 정도의 숏수익으로 앞에 손절을 다 커버를 했고 그 뒤로도 계속 숏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1%가 틀린 것 때문에 손실을 입을 거라면 현재 진행 중인 화면에 보이시는 대회 세 계정이 전부 다 이런 ROI를 기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위가 보이시죠? 1교시를 마칠게요. 2교시입니다. RSI 흐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1시간봉으로 갈게요. 1시간봉 RSI를 봤을 때 지금 하단 박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기대를 하고 롱을 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죠. 분명 RSI가 과매도권으로 깊이 내려오지 않으면서도 계속 반등을 주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게 세력 입장에서는 완급 조절입니다. 가까운 예로 7월 3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캔들이 내려오는 동안 상승 다이버전스를 기대할 수 있는 파동이 몇 번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결국 다 깨고 반등을 줬어요. 이렇게 추세가 다소 가파르게 내려올 때는 다이버전스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공포 후에 올라간다면 비유적으로 100m 달리기로 개미 털기를 한다면 이 깊은 과매도를 공포를 한번 이겨내야 되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레이스 형식으로 마라톤을 할 걸로 예상되는 움직임이 보일 때는 희망 고문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3교시입니다. 수열의 방향. 제가 관점을 뽑을 때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상방 수열을 타느냐 하방 수열을 타느냐 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 파동이 하나 올라가고 조정이 어떤 형태로 나왔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 파동이 이렇게 해서 아래로 가느냐 이렇게 해서 위로 가느냐는 파동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전부 다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상방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피보나치의 값을 볼 거고 목표가를 이런 데를 두겠죠. 하방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보나치를 볼 거고 이런 목표값들을 볼 겁니다. 저는 피보나치 툴을 꽤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단순히 목표값만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 안에서 파동들이 가격을 전달하면서 짚는 구간들 이런 하나하나를 다 매물대로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아까 예시에서 대략 파동이 이쯤에 위치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겠죠. 상방을 보는 사람, 하방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뒤에 움직임을 어떠한 피보나치 기준이든 간에 상방으로 펼쳤을 때 잘 맞을 때가 있고 하방으로 펼쳤을 때 잘 맞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차트로 갈게요. 제가 상방을 전제로 한 피보나치 안에서 되게 중요했던 구간인 이 두 개의 매물대에서 전혀 캔들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캔들 반응을 이 당시 이 구간에 부딪힐 때 1분봉을 해놓고 거래량까지 체크하면서 반응을 봅니다. 전혀 유효하지가 않았어요. 즉 상방 관점으로 펼쳐놓은 피보나치 구간에 전혀 적용이 없다는 것은 이게 지금 상방으로 가는 태클을 타고 있지 않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3개의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최고 저점 1번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던 이 캔들, 이 뒤에 거가 아닌 이 캔들, 급락을 막아냈던 이 가격이 유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시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얘가 2번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복잡한 복합 조정을 통해서 엑스파가 완료가 됐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의 고점은 중간 복합 조정의 1대1 값을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의 단락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 하락만이 남았다는 전제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는 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추세 기반을 그어보겠습니다. 대충 그어도 됩니다. 대충 긋고 나서 제가 여기에 가격을 표기를 해뒀죠. 더블 클릭하셔서 좌표 1번부터 순서대로 적어주겠습니다. 73777, 6066128, 3포인트까지 이 추세 기반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55.2K의 가격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대파동의 피보나치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방 수열을 타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대파동이 있으니까 소파동도 지금부터 가볼게요. 1시간봉 차트고요. 소파동 피보나치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포인트, 여기가 2포인트, 여기가 3포인트고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대충 긋고 나서 설정 들어가서 좌표에다 이 값 적으면 됩니다. 제가 숏을 하방을 보고 있지만 이 가격에서 익절을 한번 날릴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이까지 올라왔다 또 내려간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는 무슨 피보나치만 보면서 분석을 하느냐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회귀 추세, 쿼터라인 이런 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4교시입니다. 방생. 야, 너는 그렇게 짧게 먹어서 언제 큰 돈을 버냐. 하방 관점을 봤으면 몇십 프로가 내려간다고 보면은 4% 먹고 자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홀딩을 하지. 뭐 선물하는 놈 중에 큰 돈 버는 놈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생이란 개념을 아실 거예요. 낚시를 해보셨죠? 파동에 있어서 방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말로 큰 웨이브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지점이 아니라면 이 중간의 패턴들은 전부 다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먹을 만한 물고기 이런 데서 잡은 게 아니라면 나중을 기약을 하면서 놔준다는 거죠. 매매에 있어서 방생이란 거는 나의 현재 시드, 그 시드상의 일보 전진 정도를 취하고 끝내는 겁니다. 정말 한 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 파동 안에서 시드를 빌드업을 해놔야 됩니다. 5교시입니다. 주요 구간 말씀드릴게요. 사실 되게 부담됩니다. 그냥 하방이라고 얘기하면 마음 편하고 오르면 숏이라고 얘기하면 마음 편한데 제가 맨날 이렇게 어려운 길 가고 있죠. 제가 커뮤니티에서 이런 데서 숏을 잡았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댓글을 보면 이렇게 올라오면 또 틀린 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 되면 또 없어집니다, 그분들. 그래, 뭐 이거는 퍼센트가 크기라도 크지 1, 2%만 올라가도 조롱이 달립니다. 어떻게 파동이 한 방향으로만 갑니까? 차트를 좀 크게 봅시다. 러프하게 대략 이런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지금. 자, 복잡한 차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간 봉 대파동 차트죠. 1.13값 55.2K입니다. 회귀 추세의 하단 이탈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되돌림 나올 자리는 소파동상이 있을 거고 방금의 고점을 살짝 따는 부분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짧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내려온 추세를 이탈하는 무빙이 나올 것이고 얕은 조정이든 깊은 조정이든 가네요. 여기는 롱트라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허를 찌른다면 여기서 찐반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가능성은 또 40%를 두겠습니다. 어쨌든 주요 구간을 55.2K로 본다. 이 대파동상의 차트와 소파동상에 제가 검증을 지금 거치고 있는 이 추세 기반 피보나치의 1.786 값이 55.2K입니다. 소파동상으로 반등을 줘가면서 이런 추세가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55.2K에서 반등. 이 중간의 패턴은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라서요. 다만 숏에 대한 수익화가 필요한 구간을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55.2K까지는 롱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 도달 전까지는 공격적인 롱 버튼은 뺄 예정이니까 참고들 하세요. 6교시입니다. 기타 참고점. 차트상에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공유를 해볼게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 볼린저 밴드 하단값이 61.9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피보나치 근거와 겹치는 자리가 됐죠. 현재 저는 이 볼벤의 형태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보통 볼린저 밴드가 수축을 하고 있는 때에는 이렇게 레그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볼린저 레그의 확률도 5%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그게 수축하고 있는 와중에 레그가 걸리는 거는 훨씬 낫겠죠. 근데 이게 어제 1시간 봉에 있었습니다. 1시간 봉으로 가볼게요. 1시간 봉 볼린저 밴드고요. 밴드가 분명히 수축을 하고 있었는데 튕겨내지 않고 아래에서 마감을 해버립니다. 다음 봉에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밖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러자 이 볼린저 밴드가 무슨 손목을 뒤집어 꺾듯이 각도를 선회를 해서 이 캔들들이 예쁘게 볼린저 밴드를 타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린저 밴드를 상당히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례적인 무빙이에요. 이게 지금 1시간 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우주인 1시간 봉에서 있었던 것을 큰 우주인 1시간 봉이 아닌 일봉상에서 똑같이 재현이 된다면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관점과 믹싱을 해본다면 아까 59K에서 뭐 1구간이 됐든 1.13 구간이 됐든 하락을 한번 주고 튀어 오른다면 일봉상으로는 2까지 꼬리를 빼고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계속 빠져주는 형태가 나온다면 뭐 동화 같은 얘기지만 이런 소우주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봉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재밌는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그냥 재밌는 소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고 1시간 봉하고 일봉 볼린저 밴드 보시면서 경향선도 판단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진말을 드릴게요. 자,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이 달린 카톡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도 있거든요. 두 개 다
주소를 올려놓을게요. 제가 영업을 할 필요도 없고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쇼충이 마인드로 한동안 있는 동안에 욕도 많이 먹지만 사실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깨져보시면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희망만을 심어주면서 눌리면은 롱받기 좋은 자리다. 이런 현물 마인드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것만 믿다가 하락 다 맞고 시드가 다 갈리는 것보다는 방생할 파동은 방생을 하다가 진짜 결정적 저점 하나만 잘 잡아내면 그게 졸업의 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이라고 판단되는 때가 오면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고 가시는 길에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으로 빠른 알림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형제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댓글로 싸우고 비난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돈 버는 타점 한번 찾아보자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밤잠도 안 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형제님들, 대동단결 롱보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구독자 형제님들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관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 달 기간의 누적 수익률 페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 노초 계정으로 구분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해칭,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해주신 구독자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다 랭킹창에 도배를 시킬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요는 아니고요. 우준아, 네가 개가 돼.